볼까요? 아니다. 그냥 숫자를 볼게요. 지표는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표를 보려고 했던 거는 이 네이버에서 종목 분석에 들어갔을 때 이 재무 분석, 재무 분석 투자 지표예요. 투자 지표.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재무 지표를 좀 더 어떤 항목들을 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합리적이나 법칙 같은 건 아닌데 이런 얘기는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들어야 돼서 이건 이해되죠? 이제 매출 총이익률은 우리가 제조원가 빼고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조원가가 많은 기업이냐 적은 기업이냐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게임업 같은 경우엔 제조원가가 별로 없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얘기했던 그러니까 생산팀에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영업이익률은 거기서 판관이익률까지 빠진 거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 자체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이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동종 경쟁상. 근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에서 계산하는 거 말고 의미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 더하기 2잖아요. 네. 그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한테 1 더하기 1이 왜? 그러니까 어떻게 2인지 쉽게 사과가 하나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x 제곱을 미분하면 x잖아. 2x잖아요. 그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길게 그리는 어떻게 그래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얘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생? 그래. 증가되는 증가분을 알 리가 없잖아. 잘 못하겠는데요? 설명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분은 쪼개는 거죠. 그 쪼갰을 때 그 한 단위당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테일러 kup스를 우리 한번 나한테 설명해줘 볼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지금 x제곱이 어떻게 2x가 되는 거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걸 때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영업이익률이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뭘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본업을 해서 마진율 돈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거는 그냥 여전히 계산식에 가깝잖아요. 물건값 원료 다 돈 떼주고 직원들 다 돈 주고도 남길 수 있다. 그게 다 지금 계산식에 대한 얘기예요. 지가 하는 걸 잘한다. 저거에 좀 더 가깝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기가 하는 걸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잘. 남들보다 잘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기업을 보는데 그냥 농심이랑 오뚜기 중에는 어느 기업이 더 잘하는? 화장품에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중에는 어느 기업이 더 잘하는? 그냥 어느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야 되냐? 한이 매출을 발생시킨 데 있어서 얼마나 그건 계산식이에요. 비용을 브랜드화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가 더 있는 애들. 그쵸. 야. 이게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무형의 형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애들. 가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결국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제품이 좋기 때문에 더 비싸게 불러도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비용을 줄여서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의 차이는 프라이싱에 있어요.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왜냐하면 그냥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존에 판다고 돈을 더 낼 용의가 없어요. 아마존은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이베이에서 삼다수를 1,000원에 팔고 아마존에서 2,000원에 팔면 아마존이 브랜드가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존이 친숙하다고 아마존 쇼핑몰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BMW에서 BMW를 박아서 BMW 물을 팔면 그냥 그게 살 수도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BMW보다는 스타벅스가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기해서 살 수 있다고요. 그냥 생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제 말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뭐 관심 없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정의를 내는 거가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일까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근데 형은 영업이익률이랑 브랜드 가치가 약간 비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영업이익률만으로는 회사가 잘한다라고는 그러니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동의를 하는데 잘한다라는 건 좀 절대 액수의 크기 자체가 저 잘한다라고 한 번도 안 말한 그러니까 뭔가 거. 네, 저 사람하기에는 부족해요. 네. 부족해요. 전혀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게 그냥 잘한다는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제가 얘기한 건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게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진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과의 맞닿음을 그러니까 이 재무라는 숫자 자체가 그냥 액티비티를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건데 이 숫자를 그냥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숫자에 포함된 현실 세계를 그려서 다시 이 숫자를 예상하게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제가 잠깐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죠. 인과관계가 바뀌었는데. 네. 인과관계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쓰일 수도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런 관계를 스스로 생각했으면 나중에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내가 생각했을 때 주변에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지표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 그러면 뭐 나중에 뭐 올라갈 건덕지가 있겠구나. 잘못 말한 거.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게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게 지금 싸다는 거잖아요. 그게 프라이싱을 그러니까 높이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거에서 지금 역이나 이 같은 거지 대우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오히려 그냥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졸로 잘 팔리는 애들이 지금 영업 그러니까 뭔가 가격 경쟁력이 가격 결정할 수 있는 프라이싱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애플 같은 거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협회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보통 원재료 가격이 변하고 이럴 때 많이 훼손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재료 가격이 바뀔 때 전이를 내 그걸 전이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자체가 그 가격에 따라서 소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그 뭐 영업이익에 대한 해석이 이게 뭐 제가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뭐 이걸 전에 들었을 때 개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 관심 없지만. 근데
그냥 여러분만의 정의를 찾는 느낌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은 얘기했지만 재무팀이나 이런 등등의 돈 갖고 누가 지랄을 했느냐 안 지랄을 했느냐의 차이예요.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의 차이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우리한테는 지배주주 순이익률을 또 따져야 되는 게 있고요. 이 에비타 마진율은 쓰레기 같은 거니까 설명 안 할 거고 ROE는 이익을 이걸로 나눈 거라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잘 해놨죠. 지배이익의 지배자본. ROA를 보면 그냥 단계를 썼잖아요. 왜냐하면 자산을 못 나눴으니까. 이 ROIC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로 이 두 가지를 계산해서 한 건데 그냥 얘는 ROE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는 그냥 ROE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이에요. 그냥 매년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는 거고 영업이익 증가율. 왜냐하면 이제 이 성장성 지표가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우리의 ROI 성장의 기본으로 써요. 매출 아니고 순이익 아니고 영업이익 증가율을.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영업이익 외에 순이익으로 갈 때는 이상한 것들이 생겨서 일회성 쇼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매출액 증가는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이 증가 안 하는 아닌 거고 여전히 매출은 우리한테 그냥 투자자로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결국 이익으로 떨어져야 우리 돈이지 매출이 많이 발생하거나 안 발생하거나 노관심이거나. 총 자산 증가율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자기자본 증가율은 유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을 일부러 외부에서 증가시키느냐 안 증가시키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증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생각보다 하는 경우는 많고 네, 유증을 안 한다면 그냥 이익이 늘어서 계속 자본이 느는 건데 이익 마이너스 배당이 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신형자산 운영에 그 사람들이 그 사장이 빠가냐고 했지만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슈가 지금 계속 있었죠. 그게 이익을 배당을 안 하고 유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유보금이라는 건 배당을 안 한 돈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 경영을 오래 하잖아요. 그럼 사내 유보금이 쌓이죠. 근데 사내 유보금이 쌓였다는 게 현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은 이익을 배당을 안 했다라는 거고 그걸로 공장을 투자를 했고 그렇게 돈을 쓴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사내 유보금이 쌓여 있대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된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연봉을 5천만 원씩 3년 동안 받았으니까 지금 1억 5천이 있어서 현금으로 1억 5천이 있잖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근데 이 법을 만들려는 이게 이 신형자산 운영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가 멍청하다니까요. 이게 아무도 제대로 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안 쓴 게 아니라고요. 사내 유보금이 많다는 게 투자를 안 했다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사내 유보금은 배당을 안 했다는 거고 그 사내 유보금에서 공장을 지었다고요. 근데 사내 유보금이 많이 쌓였다라고 계속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이 계속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그게 전혀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회계 쪽에서 그 문제를 그런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냥 이 법을 만들고 막 약간 이런 사내 유보금이 많으니까 이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자는 법이 그냥 개소리인데 개소리가 바로 잡히질 않는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냥 개소리가 이겨요. 괴벨스가 히틀러의 참모인데 걔가 한 얘기가 선동을 하면 선동을 해석할 시간에 애들이 다 선동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데는 좋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이 멍청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뭔가 다수결 같은 걸 하면 이 쓰레기 같은 그냥 선동가들 사이에서
정말 그 사내 유보금을 꺼내는 새끼는 죽여야 돼요. 그냥 네, 사내 유보금이랑 이익잉여금이랑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게 결국 똑같아요. 배당을 안 한 금액이라서 그게 숫자도 똑같은 건가요? 값도. 거의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봐야 현금을 갖고 있는 건지.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산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현금 아니면 현금 흐름표를 보거나. 그러니까 꼭 굳이 이익잉여금을. 그냥 자산을 보면 돼. 자산 중에 현금을 얼마 갖고 있냐가 현금을 얼마 갖고 있냐지. 나머지 기준이 아니잖아. 근데 공장 지은 돈을 가지고 너 왜 공장 안 지었어라고 한다니까. 아 씨발 공장 지었다니까. 유보했다며. 아니 유보한 게 아니고 공장을 지었다고. 아 유보했다며. 약간 이 아 배당을 유보했다는 네. 그게 이름을 잘못 지었네. 아 근데 유보가 틀린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쓰는 쪽에서 걔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거지 같은 새끼가 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바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게 듣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근데 진짜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예요. 모든 언론이 그 사내 유보금이 엄청 나왔는데 씨발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건 강의 하나씩 이렇게 메시지가 있네. 자기 자본은 어쨌든 자본이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게 요 자기 자본 증가율이라는 게 결국에 ROE랑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기 자본이 이게 100억이었다가 129억이 된 거는 29억만큼 이익이 났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냥 이익은 아니고 배당을 한 이익이 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 증가율보다는 그러니까 이익이 더 많이 난 거죠. ROE는 이거보다 높아야 돼요. 이거 플러스 배당률이 ROE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유형자산 증가율은 그거를 사서 이제 유형자산을 얼마나 샀느냐라는 거고 유형자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에 하셨지만 형태가 있는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같은 것들이죠. 유동자산은